서부 지역이 100도대를 웃도는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지역은 역대급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규모 단전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자동차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욕주에서 900여 명의 주민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예방 효과도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재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연방 공휴일이 하루 더 추가될 전망입니다. 연방 상하원 모두 6월 19일인 흑인 노예 해방 기념일 준틴스 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미 서부 지역에 펄펄 끓는 폭염이 닥치면서 미국인 5천만여 명에게 열파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역대 기록을 경신하는 최고 기온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단전 사태가 우려되자 당국은 주민들의 절전 노력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몬태나주의 온도가 기상 관측 이래 10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유타주의 한 도시에선 147년 만에 최고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앞으로 며칠 사이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에선 기온이 화씨 13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지구에서 관측된 역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외에도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 기록이 경신되고 있는 주는 수십여 곳에 달합니다. 국립기상국은 미국 인구의 8분의 1이 넘는 5천만여 명에게 열파주의보와 경보를 내렸습니다. Stepped outside and it's like a different world. Like this heat wave is really crazy. I'm not even lying. We're not even in summer yet. 따라서 전력 소모량 상승으로 인해 송전망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의 전력 통제 기관들은 전력 부족 사태를 우려했습니다. 자칫 전력망이 파손될 경우 일부 지역에선 단전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절전을 당부했습니다. When you add that up over the 10 million or the millions of business homes and businesses that are out in Texas, it does add up to quite a bit. And because we have to match supply and demand perfectly in real time, sometimes a little bit of demand reduction can help keep the entire grid stable. 기상당국은 이번 주말까지 불볕더위가 서서히 남부 지역으로 이동해 90도대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당 지역 주들은 평균 기온보다 10에서 20도 더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곳곳에선 열사병과 산불 위험, 가뭄 심화 등 피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재윤입니다. 팬데믹 이후 자동차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운송 문제로 신차 공급이 지연된 데다 차량용 반도체 역시 수급난이 이어지면서 신차 출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동차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기근 현상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가격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늘어난 데다 팬데믹으로 누적돼 온 운송 문제가 겹치면서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전체 자동차 시세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시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대 기아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인가 알아봤을 때도 소렌토 같은 경우는 뭐 한 2-3천 불씩 더 오버를 주고도 사야 되는 시점이고요. 인기 차종의 경우 주문 후 차량을 받기까지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엘라벤마 생산 기지 역시 지난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하이브리드는 더 심각해요. 하이브리드하고 일반 차 가스 마일리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기왕 사는 거 몇천 불 더 주더라도 뭐 3-4천 불, 4-5천 불 더 주더라도 하이브리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셨어요. 전에보다도요. 신차 출고가 밀리다 보니 중고차 가격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새 차가 돌아가면서 트레이드인이나 손님들이 중고차를 팔고 또 새 걸 사셔야지만 물건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야 또 이제 중고 시장도 물건이 많아서 가격이 좀 이렇게 평정화가 되는데 새
차가 없다 보니까 손님들이 새 차를 사시려고 했던 손님들이 중고차로 몰려서 가는 지금 그 태세가 정말 심각해요. 업계에선 최근 자동차 대란은 반도체 기근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뉴욕에서 지난주 900여 명의 사람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은 위험성은 없지만 백신이 오랜 시간 보관돼 있었다며 예방 효과는 불확실한 만큼 다시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단테 스위프트 군, 세 차례의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I'm feeling more sick, definitely more tired. My arm hurts a lot more than it did in the last time. 지난 6일 2차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5일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재접종 통지를 받았습니다. 백신이 냉동고에 너무 오래 보관돼 있어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백신의 예방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재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10일 사이 ATC 예방접종 서비스가 운영하는 뉴욕 타임스스퀘어 접종소에서 백신을 맞은 899명 역시 재접종 대상입니다. It's not like it was one day that they messed up. There was 5. It's only 15. That's a lot of medication to put in a young body. ATC 예방접종 서비스 측은 공식 사과문과 함께 투여된 백신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 같은 보건당국의 시행착오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의 공휴일이 하루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예 해방 기념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6월 19일 텍사스 흑인 노예 해방 기념일, 이른바 준틴스 데이를 미국의 12번째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찬성 415표, 반대 1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준틴스 데이는 156년 전 미국 땅에 있던 마지막 흑인 노예가 해방된 날로 텍사스주는 지난 1980년 처음으로 자체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 사우스다코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워싱턴 DC는 공휴일 또는 기념일로 지정한 상태며 매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정상 수업을 재개하는 UC 대학이 전 교직원과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UC 마이클 드레이크 총장은 UC 계열 10개 대학 캠퍼스를 대상으로 올 가을 학기부터 모든 교직원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들은 캠퍼스 개강일 2주 전까지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종교적이나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UC 측은 당초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백신을 정식으로 승인할 때까지 접종 의무화 규정을 보류할 예정이었지만 백신의 높은 감염 예방 효과가 확인되면서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한편 USC도 올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전에 재학생과 교직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의제에서 의견이 엇갈렸지만 건설적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성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악수를 교환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정상회담은 3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통상 회담을 마치고 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두 정상은 각자 따로따로 회견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긍정적이었으며 미국과 동맹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important to meet in person, so there can be no mistake about or misrepresentations about what I wanted to communicate. I did what I came to do. 또 미국의 사이버 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려줬다며 러시아가 또다시 미국의 대선에 개입하거나 해킹을 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푸틴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사망할 경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여러 문제에서 의견이 엇갈렸지만 상당히 건설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Первая общая оценка. Я считаю, что не было никакой враждебности. Наоборот, наша встреча происходила. 또 미러 갈등 속에 각자 자기 나라로 귀국한 두 나라 대사들을 조만간 임지로 돌려보내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2026년에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핵 통제 조약을 대체하기 위한 핵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여러 이견에도 불구하고 대립하고 충돌하진 않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새로운 냉전 체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인상 시기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긴축이 빨라질 가능성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현재 0에서 0.25%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확산세가 줄어 경제 활동과 고용의 지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면서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2023년에는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던 기존 입장보다 인상 시점이 앞당겨진 겁니다.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지난 3월 예상한 2.4%에서 3.4%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국내 총생산 예상치도 기존 6.5%에서 7.5%로 올렸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던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가 있었음은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일찍 긴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65.66포인트, 0.77% 하락한 34,033.6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4%와 0.24% 떨어진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4주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에 상승하던 뉴욕 유가도 연준의 회의 결과에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한때 배럴당 72.99달러까지 올랐지만 전장보다 0.04% 오른 72.1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펠리컨 수십여 마리가 날개가 부러진 채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야생동물보호단체 웨트랜드 앤 와일드라이프 케어센터는 지난 8개월 동안 헌팅턴 비치와 샌클라멘테 해안에서 펠리컨 32마리가 잔인하게 훼손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측은 이 중 구조된 22마리의 펠리컨은 날개가 심하게 부러져 뼈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였으며 일부는 치료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펠리컨은 해양 환경에 잘 적응된 동물인 만큼 충격이 없는 이상 뼈가 잘 부러지지 않는다며 고의적 훼손이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 측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현상금 $500를 내걸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산호세에서 총기 판매 장면을 녹화하도록 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산호세시 의회는 경전철 차량기지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기 난사로 10명이 숨진 지 한 달이 채 안 된 어제 총기 판매 장면 녹화 의무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손님이 총기를 구입하는 장면의 오디오와 비디오를 캡처하고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총기 소지가 금지된 흉악범이나 미성년자 등 다른 사람에게 총을 대신 사주는 불법 행위인 스트로어 펄처스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새 법안이 총기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은 올 가을 총기 소지자들에게 책임보험을 들게 하고 화기 폭력 관련 납세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용품 업체인 펠로톤 실내 자전거의 터치스크린에 보안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인 메가핀은 해커들이 펠로톤 자전거의 카메라와 마이크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공격자는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로 가장한 앱을 추가해 사용자로부터 로그인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습니다. 메가피 보안 연구팀은 호텔이나 체육시설 같은 공공장소에 마련된 펠로톤 자전거는 공격에 특히 취약하며 해커들은 사용자들의 주변 환경과 민감한 정보를 염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메가핀은 펠로톤에게 이 같은 보안 문제를 통보했고 펠로톤은 이달 초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추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장난감과 같은 인터넷에 연결된 어떤 장치도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켜고 홈 네트워크를 위한 보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팬데믹 여파로 미 전역의 병원이 혈액 부족 사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십자는 최근 밀렸던 환자가 급증하면서 혈액 수요가 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미 전역 병원에 혈액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매일 7만 5천 개 이상의 혈액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평소보다 800개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적십자는 팬데믹으로 혈액 수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치료를 미뤘던 환자들이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입원하면서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 외상치료 전문센터의 적혈구 수요가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모든 혈액형의 혈액 기증과 혈소판 기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절반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유독성 화학공학 물질 성분이 대량 검출됐습니다. 노터데임대 연구팀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파운데이션과 마스카라, 립스틱 등 화장품 230여 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 50% 이상에서 과부라 화합물 PFAS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PFAS 수치가 가장 높은 화장품은 방수성 마스카라와 오래 지속되는 립스틱이었습니다. PFAS는 이른바 영속적 화학 물질로 프라이팬과 양탄자 등 수많은 소비자 물품에 자주 쓰이는 성분이며 암과 태아 체중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상원 초당파 그룹은 PFAS를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의회는 PFAS와 관련한 음용수 기준 제정도 검토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의류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의 월간 소매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사이 의류와 액세서리 소매 업체들의 판매율은 3% 증가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200% 급증한 수치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이나 술집 등을 방문하면서 관련 업계 매출은 지난해보다 71%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다시 회복되면서 소비자들은 고가의 상품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팬데믹 동안 제한됐던 서비스와 활동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행과 레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성인 인구의 79%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영국. 그러나 최근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며 지난 일주일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웃돌았고 결국 다음 주로 예정된 봉쇄 전면 해제 시점을 한 달 늦췄습니다. The Delta variant now accounts for over 90% of cases across the country. We'll pause for up to 4 weeks until the 19th of July.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이유는 백신이 우리 몸에 각인시킨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국 공중보건국 조사 결과 2차 접종까지 완료했을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는 화이자 90%, 아스트라제네카가 86%입니다. 그런데 1차 접종만 했을 때 델타 변이 예방 효과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33% 정도로 낮습니다.
2차 접종까지 하고 나서야 화이자 88%, 아스트라제네카 60%로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올라갔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최근 임상 3상 결과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93%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국내엔 3분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델타 변이 확진자가 155명 발생한 만큼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한 몇 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신 분들은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우리가 방역을 이제 철저히 준수해야겠죠.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교차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국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30대 남성으로 백신 접종 후 희귀 혈전증으로 숨진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 A씨. 접종 9일 후인 지난 5일 심한 두통과 함께 구토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 진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증상이 악화되고 의식이 저하되자 상급병원을 찾은 A씨는 어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늘 오후 2시 10분경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에게 기저질환이 없었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1일 또 다른 30대 남성 한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고 완쾌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는 903만여 명, 희귀 혈전증이 발생한 빈도는 2건으로 인구 100만 명당 0.2명 수준입니다. 2,200여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영국의 경우 240여 건이 보고됐고 이 가운데 40여 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숨진 A씨의 이상 반응 발생과 사망 사이 경과를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 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부하인 부사관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에게 고등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업어준다며 팔과 어깨를 만진 행위를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라며 면죄부를 준 건데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육군 학생 군사학교 간부 A 소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여성 부사관 B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추억을 만들자 너를 업어야겠다며 B씨의 양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어깨 위로 올렸고 난데없이 키를 재보자며 B씨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몸에 밀착시킨 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걸 가르쳐준다며 뒤쪽에서 B씨를 안으며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당시 군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던 B씨. 직속 상관인 A 소령의 불쾌한 신체 접촉에 바로 항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 상황을 휴대전화에 기록했고 동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A 소령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A 소령의 행위는 모두 객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왔고 이것만으론 성적 자기결정권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고등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에서는 같은 죄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을 반영해 법정형을 높였지만 실제 처벌에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이 사법 시스템은 나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구나. 내가 괜히 신고를 했다거나 피해가 있어도 신고를 할 수 없어요. 결국 대법원이 2년 만에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소령이 인정하는 행위만으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거래소들이 살아남기 위해 부실 코인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들은 애초에 이런 부실 코인을 상장시켜 돈을 벌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공지를 띄웠습니다. 렉스, 이오, 판테온 등 코인 8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상장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28종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코인빗은 거래 규모 기준 국내 3위 거래소입니다. 코인빗은 상장 폐지 이유에 대해 내부 거래 심사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사 기준이 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코인 가격이 줄줄이 폭락했습니다. 상장 폐지 예정 종목은 대부분 7-80%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코인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토막이 났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걸 많이 느꼈죠.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인 거래소들을 정리하겠다고 정해놓은 시한은 9월, 석 달 남았습니다. 거래소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부실 코인들을 줄줄이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부실 코인들을 무분별하게 유통시킨 장본인은 바로 거래소들입니다. 상장은 자기들이 시켜놓고 이제 와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안 된 프로젝트들이 무더기로 상장을 많이 했어요. 로비도 많이 하고요. 거래소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랑 또 의심 거래 보고를 해야 돼요. 거래소 입장에서 그런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융감독원은 거래소 20곳에 상장 폐지됐거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명단을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인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자신의 트위터에 G7 정상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영국 공군 특수비행팀의 에어쇼를 관람한 뒤 바비큐 축하연을 벌였는데요. 툰베리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탄소 배출 증가량이 엄청난 상황에 G7은 어마어마한 화석연료를 소비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는 G7 정상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에어쇼를 다 같이 관람하는 모습이 모순된다는 것을 꼬집어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G7은 이번 회의에서 오는 2025년까지 저소득 국가 탄소 감축에 매년 1,000억 달러, 우리 돈 111조 8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이 마무리됐는데요.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푸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우통을 벗은 가짜 푸틴이 회담 장소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보드카를 마시는 신용을 보이며 관심을 끌었던 남성은 현지 언론의 취재 결과 러시아의 야권 운동가인 나발리 구속에 항의하는 시위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지각을 일삼는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15분 먼저 회담장에 도착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3시간 3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하며 만족스러운 회담이었다고 평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인파가 모인 이곳, 중국 우한의 한 사범대학교 졸업식 현장입니다. 지난 주말 열린 졸업식에는 10,000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했는데요. 운동장을 메운 인파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국은 지난해 4월 우한 지역을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청정 지역임을 선언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노마스크 졸업식도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한 영화와 관련된 시사회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시사회장에서 영화보다도 할리우드 스타 이완 맥그리거의 큰딸인 배우 클라라 맥그리거에게 더 많은 눈길이 쏠렸습니다. 이유는 그가 개에 물려 코와 뺨 등의 붉은 상처가 선명한 얼굴로 레드카펫에 섰기 때문인데요. 맥그리거는 레드카펫에 참석하기 전 개한테 물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행사장에 급히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시사회에 초대해줘서 고맙다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요즘 러시아에서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가 호평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수교 30주년 러시아도 반한 홍보 포스터입니다. 단아한 한복을 입고 선보이는 부채춤부터 각종 나물에 고기 고명을 넣은 비빔밥까지 역대 가장 위대한 영화로도 선정된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한 장면도 반가운데요. 러시아 지하철역에 한국 문화를 주제로 걸린 포스터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작년과 올해를 한러 상호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홍보를 위해 만든 거라는데요. 볼수록 세련됐죠? 포스터 안에는 전통 음식인 김치뿐 아니라 태권도 등 한국의 주요 문화 상징을 감각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로 러시아에서도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실제 SNS에 올리기 위해 인증사진을 찍어가는 사람도 많다는데요. 현재 이 포스터들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지하철 노선 광고로 부착돼 이달 말까지 게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한화이글스와 롯데자이언츠의 야구 경기가 있었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쓸어버려 거인과 독수리의 감정 싸움입니다. 지난 15일 한화이글스 공식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구단의 마스코트인 수리가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와 함께 롯데자이언츠의 유니폼을 빗자루질하는 모습인데요. 이날 한화이글스는 롯데를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 경기도 싹쓸이하자는 뜻으로 해당 영상을 올린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롯데 팬들은 물론 다른 야구 팬들도 상대팀의 유니폼을 바닥에 놓고 쓰레기로 취급한 것이 매너가 없다는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한화 이글스 측은 영상을 내리고 사과문을 통해 예의와 존중이 결여된 게시물을 게재하여 사과드린다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단 게시물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곳곳에 홍수와 정전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물 안에 우글우글 호주 덮친 거미떼입니다. 호주 남부 빅토리아주의 한 마을 전체가 온통 하얀 그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거미줄인데요. 도로변 표시판부터 숲풀과 나무들까지 하얗게 변한 모습이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홍수를 피해 거미떼가 서식처로 옮기면서 이런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홍수나 지진 같은 또 다른 자연재해의 조짐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호주의 한 거미학자는 홍수가 발생했을 때 거미떼가 출몰하는 건 흔한 일이라며 거미들이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인 만큼 주민이 잠시만 참고 기다리면 거미들이 알아서 자신들의 서식지로 돌아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주민과 난민 거미의 잠시지만 평화로운 동거가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사람의 몸을 본떠 만든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논란인데요. 최근 해외에서 남성용 리얼돌이 등장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올 것이 왔다. 남성 리얼돌 논란입니다. 눈동자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이 로봇. 사람이 묻는 말에 척척 대답까지 하는데요. 헨리라는 이름의 남성 리얼돌입니다. 리얼돌 설립자인 매트 맥멀렌이 최초로 남성을 본뜬 리얼돌을 제작해 자신의 SNS를 통해 선보인 건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등 다양한 표정 변화까지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맥멀렌은 고객이 선호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머리 모양은 추가로 주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 누리꾼들 반응 어땠을까요? 사람의 모양을 본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리얼돌 이용은 개인의 문제라며 남성용이 있으면 여성용이 있는 게 뭐가 문제냐는 반박도 있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외가리 서식지에 불청객이 찾아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둥지에 코 박고 배고픈 새끼곰입니다. 쌍안경으로 뭔가를 유심히 관찰 중인 남성.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니 바로 새끼곰이 둥지에 코를 박고 닥치는 대로 알을 훔쳐먹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주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목격자는 검은 물체가 건물 4, 5층 높이의 나무를 자유로이 오가는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유심히 봤더니 새끼곰이라는 걸 알아챘다고 합니다. 무게가 30kg이 넘는 이 곰은 마치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듯 외가리 둥지를 등락날락 거렸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간 곰을 관찰한 전문가는 굶주린 곰에게 나무의 높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잡식성인 곰이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개미나 곤충을 찾아 땅속을 파다가 새 둥지까지 뒤지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후각이 뛰어난 곰이 나무 꼭대기 알 냄새를 맡고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남아공 월드컵 때 쪽집게 승부 예측으로 최고의 스타가 됐던 점쟁이 문어 파울 기억하시나요? 그 계보를 이을 만한 동물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적중률이 기가 막혀 점쟁이 사자입니다. 자, 이번 유로 2020에 예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태국 동물원에 사는 8살 알비노 수컷 사자 보이인데요. 지난 13일 잉글랜드가 크로아티아를 이길 거라고 정확히 점친 겁니다. 기세를 이어 헝가리와 포르투갈 경기에선 포르투갈 승리를 단숨에 골라내 신통력을 자랑했는데요. 보이가 승리팀을 맞추는 방식 간단합니다. 줄에 걸린 고기에 붙여놓은 국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요. 쪽집게 보이에 대해 영국의 한 언론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독일의 승패를 예측한 문어 파울의 환생이라고 평했습니다. 청각장애 고양이 아킬레스부터 코끼리 넬리까지 제2의 파울을 꿈꾸는 점쟁이 동물들이 있었는데요. 보이가 파울의 후임자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6월 16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